자식 집 다녀오면 왜 몸살이 날까요? 싸운 것도 아니에요. 서운한 것도 딱히 없어요. 손주 얼굴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웃으면서 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는 순간 그냥 무너지는 느낌. 코트도 못 벗고 그대로 앉아있다가 다음날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무거워서 진짜 몸살이 난 것처럼 하루를 보낸 적 있으시죠? 왜 나는 자식 얼굴 보고 왔는데 이렇게 힘들지?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나이 드니까 체력이 없어진 건가? 혹시 내가 자식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는 건가? 아니에요. 체력 문제도 아니고 서운해서도 아니에요. 오늘 그 몸살의 진짜 이유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커피 한 잔 타서 앉아보세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세요. 올해 62 순자 씨인데요. 큰아들 집이 차로 2시간 거리에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손주 보러 가는 게 요즘 제일 큰 낙이에요. 가기 전날부터 마음이 바빠지거든요. 뭐 해줄까, 뭐 사갈까, 시장에서 미역국 끓일 재료 챙기고, 며느리 좋아하는 깍두기도 담아가고, 손주 좋아하는 새우깡도 빠뜨리면 안 되고, 짐이 제법 무거워도 그게 설레는 거잖아요. 아들 집 도착해서 초인종 누르면 안에서 손주가 쪼르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문 열리는 순간 할머니 하고 달려드는 그 순간만큼은 진짜 세상 다 가진 느낌이에요. 근데 가방 내려놓고 주방에 들어가서 뭔가 하려고 하면 며느리가 옆에서 말해요.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들도 거들어요. 엄마, 왜 이렇게 많이 싸웠어? 그냥 쉬어. 처음엔 고마웠어요. 배려라는 거 알거든요. 근데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식사 준비하려고 하면 괜찮아요, 어머니. 설거지 하려고 하면 두세요. 제가 해요. 손주 씻기려고 하면 엄마가 할게요. 어머니 쉬세요. 그러면 할 게 없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요. 소파에 앉아서 TV 켜놓고 있으면 손주는 어느새 엄마 아빠 쪽으로 가고 나는 그냥 거기 앉아있는 손님이에요.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손님처럼 앉아있어요. 자막, 내 자식 집에서 손님. 점심 먹고 오후 3시쯤 슬슬 일어날 준비를 해요. 아들이 벌써 가게? 하고 며느리가 과일 싸줘서 배웅해주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 보다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거기 있으면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남편은 좋은데 놀다 왔잖아. 잘 쉬다 온 거지 하는데. 아니에요. 쉬고 온 게 아니에요. 뭔가 이상하게 지쳐서 온 거예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어깨가 무거워요. 집에 와서 저녁도 대충 먹고 일찍 누웠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온몸이 쑤셔요. 내가 왜 이러지? 자식 집 다녀온 건데. 그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심리학에서 이걸 역할 상실의 불안이라고 해요.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밥 챙기고, 씻기고, 학교 보내고, 아프면 간호하고, 입학할 때 울고, 졸업할 때 웃고, 취직하면 같이 기뻐하고, 30년 넘게 내가 그 아이의 삶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게 내 역할이었고, 그게 나를 나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역할이 사라진 거예요. 자식이 다 컸고 자식의 집이 생겼고 그 집에는 이미 살림을 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공간은 이제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잘 돌아가고 있는 집에 내가 끼어드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어머니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건 진짜 배려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은 그걸 배려로만 받아들이질 못해요.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를 오래된 가마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가마솥은 아궁이에 불이 지펴지고 그 안에 뭔가 가득 끓어야 제 몫을 다한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30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늘 불이 있고 늘 뭔가 끓고 늘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식 집이라는 깨끗한 인덕션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불도 안 들어오고 속은 텅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허전하고 타들어가는 그 느낌. 그게 집에 오면 몸이 통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몸살의 진짜 정체예요. 심리학에서는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감정을 몸이 대신 표현하는 거예요. 역할을 잃었다는 슬픔, 내가 필요 없어졌다는 불안. 이걸 직접 마주하기가 너무 아프니까 몸이 대신 쑤시는 거예요. 2023년 국내 연구에서 60대 여성의 68%가 자녀 독립 이후 존재감 상실을 경험한다고 답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피로, 두통, 근육통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유난이 아니에요. 당신 몸이 당신 마음을 대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자식 집에 가면 왜 가만히 앉아있기가 그렇게 힘드냐고요? 왜 쉬면 되는데 쉬는 게 안 되냐고요? 우리 세대는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몸으로 배웠어요. 직접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밥상 앞에서 다 퍼줘야 마음이 편하고, 집에 가는 자식 손에 뭐라도 들려보내야 마음이 편하고, 뭔가 해줘야 사랑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불안하고 불편해요. 근데 자식 집에 가면 해줄 게 없어요. 주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막히고, 손주 씻기려고 하면 제가 할게요 하고, 설거지하려고 하면 두세요 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두 가지가 계속 충돌해요. 한쪽에선 뭔가 해줘야 한다 하고, 다른 쪽에선 근데 할 게 없다 해요. 이게 보기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이거 해도 되나? 하면 눈치 보이나? 저거 도와줄까? 아니 괜찮다고 하겠지. 이 생각이 그 집에 있는 내내 머릿속에서 쉬지 않고 돌아가거든요. 주방에 들어가 볼까? 아니 며느리가 불편할 것 같아. 손주 과자 꺼내줄까? 아니 엄마가 먹이는 게 따로 있겠지. 저 빨래 개켜줄까? 아니 내 마음대로 하면 싫어할 수도 있잖아. 겉으로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있지만 안에서는 계속 하려다 참고 이걸 반복하니까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진이 빠지는 거예요. 엄마, 가만히 좀 있어. 이 말이 배려인 건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 말이 어떨 땐 이렇게 들리거든요. 엄마는 이제 여기서 할 게 없어. 그 울림이 몸살로 남는 거예요. 왜 나는 자식 집 갔다 오면 이렇게 힘들지? 이 질문 오래 혼자 품고 계셨죠?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사랑이 깊은 거예요. 마음을 대충 쓰는 사람은 이런 충돌을 느끼지 않아요. 온 마음을 다 쓰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지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 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미리 맡아달라고 부탁하세요. 가기 전날 전화할 때 미리 말해두는 거예요. 나 갈 때 과일 깎는 거 나한테 맡겨줘로. 손주 잠옷 입히는 거 내가 할게. 저녁 국만 내가 끓일게. 이렇게 한 가지만 정해두면 그 역할이 생겨요. 내가 여기서 뭔가 했다는 게 생기거든요. 그 한 가지가 그날 몸살을 반으로 줄여요. 역할이 없어서 지치는 거니까 작은 역할 하나면 충분해요. 해주는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데 한 가지 하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둘,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서운한 감정을 그냥 인정해주세요. 억누르면 몸살이 되고 인정하면 그냥 감정으로 남거든요. 오늘 주방에 못 들어간 게 좀 아쉬웠다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남한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한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감정을 내가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해요. 괜찮아. 다 내가 예민한 거지. 자식이 잘하는 건데 하고 넘겨버려요. 근데 그렇게 넘기면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쌓였다가 몸으로 나와요. 오늘 내가 좀 서운했구나, 힘들었구나 하고 나 자신한테 말해주는 게 몸살 예방 첫 번째예요. 셋, 자식 집 다녀온 날 저녁은 30분 혼자 있는 시간 만드세요. 집에 오자마자 밥 차리고 남편 챙기고 하지 말고 좋아하는 차 한 잔 조용히 30분만요. 원하면 오늘 기분 메모 2줄만 써보세요. 오늘 손주 웃는 얼굴 좋았다. 주방 못 들어간 게 좀 아쉬웠다. 감정이 글로 나오면 몸에 남지 않아요. 내가 이건 이미 처리됐다고 인식하거든요.
2줄이면 충분해요. 30분이면 충분해요. 자식 집 다녀오고 나서 몸살 나는 당신 나쁜 엄마 아니에요. 그 몸살은 오히려 반대예요. 자식을 그만큼 사랑했고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컸다는 증거거든요. 30년 넘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소파에 앉아서 받기만 하는 게 편할 리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직 연습이 덜 된 것뿐이에요. 역할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바뀐 거예요. 살림을 챙기는 것에서 그냥 거기 있어주는 것으로.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있기만 해도 손주한테는 그게 역할이에요. 따뜻한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게 눈에 안 보이는 역할이에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식 집 다녀오고 이상하게 지치셨던 분, 댓글에 조용히 맞아요. 한 줄만 남겨주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으실 거예요. 여기 다 있어요. 다음 편에는 화났는데 내가 먼저 사과한 진짜 이유 가져올게요. 왜 항상 내가 먼저 사과하게 되는지. 그게 착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쌓인 패턴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김 여사의 심리노트가 여러분 속 뻑뻑 긁어주는 얘기 들고 올게요. 같이 늙어가면서 마음은 더 단단해지자고요. 오늘도 따뜻한 커피 한잔하면서 내 마음 편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따뜻한 커피 한잔하면서 내 마음 편한 하루 보내세요.